호주 1위 론 브로커 회사 론마켓. 지난번에도 고객님이 은행에서 가승인을 똑같이 받으시고 이거 믿고 이제 옥션을 가신 거죠. 20만 불이 낮게 나오셨어요,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호주 브리니 Q&A.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등 좋아하잖아요, 우리 숫자 1. 호주 1위 론 브로커 회사 론마켓. 호주 1등 부동산 회사 가면 여기 옆에 항상 있더라고요, 론마켓이라고. 론마켓에서 근무하시는 모기지 브로커 분을 모시고 오늘 호주 부동산의 궁금증을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론마켓, 호주 1위 론 브로커 회사 론마켓에서 근무하시는 줄리엣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호주 정부의 이제 정책들이 First Home Buyer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25년이 되면서 또 첫집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첫집 구매자들을 위한 질문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첫집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줄리엣님이 또 첫집 구매자들이랑 상담을 하실 때 느끼는 점들 있잖아요. 아,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집 구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다음에서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준비를 하시면서 뭐 나름 알아보시다가 너무 복잡하시고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된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되고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모든 단계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집 같은 경우는 뭐 지니홈스 같은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하신다거나 뭐 법적으로 규정 같은 거를 확인하시려면은 뭐 솔리시터 분들께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 또 대출이라던가 자금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이제 파이낸스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엄두도 못 하시거나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종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나름 조사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께 여쭤보시고 이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연락 오셔서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리 이미 이제 알고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때로는 그 정보들이 잘못된 게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인분들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과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만 적용이 되었던 그런 규정이라던가 룰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정보를 바로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께 모든 것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이게 가려내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럴 땐 정말 전문가랑 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는 거고, 과거 집을 산다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이 사봐야 몇 번 되겠어요. 과거에 샀던 게 지금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되고 정책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이거랑 연계돼서 제가 떠오른 게 첫집 구매자인데 나이가 50대예요. 그분 역시 건너서 듣기에는 나이가 많으면 론이 안 나온다더라. 뭐 이래서 자기가 첫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런 상담을 이제 제가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혹시 론 받으실 때? 일단은 다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는 모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랜더들마다 규정도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도 다르시기 때문에 또 그 나이가 있으셔도 그분의 상황이 또 다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면 랜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론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나이 만 18세부터 가능한 거죠. 내가 네. 인컴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시고 네. 뭐 정말 어리신 경우는 이제 나이보다는 때로는 이제 신용 점수를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 책정이 불가능해서 그 렌더가 평가를 할 때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럴 경우는 간단하세요. 그냥 내 이름으로 뭐 신용카드 뭐 한도 조금 낮으신 걸 하나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관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내 이름으로 뭐 비리라던가 뭐 심지어는 뭐 전화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내 이름으로 뭔가 기록을 만들어 두시면은 이제 론 평가를 할 때 오히려 유리하실 수 있죠. 렌더는 어쨌든 뭐 수입을 보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제 다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첫 집 구매를 잘 이룬 이제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준비를 잘 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실패 사례도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제 고객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이제 은행들이 때로는요 50% 이상의 렌더들이 가승인을 안 해요. 그런데 가승인을 안 한다고 말은 안 해요. 절대로. 가승인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가승인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가승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가자가 모든 문서를 보고 다 평가를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공식 가승인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파이낸스를 완전히 개런티로 받아두신 다음에 이게 3개월 동안 유효하신 경우에 그래서 마켓이 변화가 있거나 해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집어넣으셨을 때 변수가 없는 그게 가승인인데 지난번에도 고객님이 은행에서 가승인을 똑같이 받으시고 이거 믿고 이제 옥션을 가신 거죠. 20만 불이 낮게 나오셨어요. 실제로. 난리가 나셨죠. 옥션이었잖아요. 옥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옥션이 이제 컨디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도 파기하실 수가 없는데 급하게 이제 막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거 어떡하시냐고. 다른 곳으로 하셔서 결국은 론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제가 일단 가승인 레터를 보니까 거기에 조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은행은 항상 모든 걸 다 커버해 놓거든요. 가승인이지만 그 안에 보시면은 그 subject to finance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본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공식적으로 또 가승인을 받아도 이거 개런티를 안 해주는 렌더들이 또 있어요. 마켓이 바뀌거나 하면은 특히 뭐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율이 올랐잖아요. 이율이 오르면은 오를수록 이제 서비스율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하루 차이에 론 금액이 변화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어제 가승인 어제 받으신 분과 그 다음날 받으신 분이 다르신 거죠. 굉장히 이제 마켓이 변동이 드라마틱한 몇 년 동안에 그래 왔었죠. 지금은 조금 뭐 안정화가 됐고 오히려 이제 기쁜 소식으로 네, 이율이 좀 내렸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첫 집 구매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승인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스크리닝 하는 거 예행 연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승인을 받고 집 구매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첫 집 구매자들 분들께서 가끔 이제 욕심을 내시잖아요. 이거를 영끌을 해서 내가 조금 좋은 동네에 괜찮은 집에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내 수준에 딱 맞는 집을 구할 것이냐 이제 요게 갈등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론 브로커 분으로서 이제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건지 그게 듣고 싶네요. 일단은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개인마다 생활하시는 패턴도 다르시고 쓰시는 것도 다르시고 또 이제 버짓도 세워두신 예산 같은 것도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수입이 더 많으신데도 나는 론으로서 모기지 리페이먼트는 딱 요만큼만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실제로 수입이 더 낮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상관없다. 전혀 노 프로블럼이다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짓을 그 가정에 아니면 나의 그 버짓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얼마 이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리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시는지도 알려드리긴 해요.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지출 패턴을 한번 또 보거든요. 봐드리거든요. 봤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지출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모기지가 되시면은 어쩌면 조금 약간 타이트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다면은 그거보다는 한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겠다라고 하신다거나. 그래서 요새는 하도 이자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리페이먼트도 높아지셨거든요. 거기에 맞게 먼저 리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시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잡아드리죠. 전문가랑 충분한 상의 후에 내 상황에 맞게 직구매 버짓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첫 집 구매자를 위한 이제 저희가 질문 답변을 준비를 했다면 첫 투자. 이제 내 집이 있고 첫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네.